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테슬라는 7월 20일 수요일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5시 이후가 되겠죠.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 테슬라의 2분기 실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계속됐던 생산 중단으로 인해 판매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죠. 테슬라는 2분기에 총 25만 4,695대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지난 분기 31만 대보다도 훨씬 적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분기 단위로 꺾인 것은 거의 2년 만이고요. 그만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피해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판매량이 이렇게 타격을 받다 보니 당연하게도 2분기 수익도 당초 예상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2분기 EPS 예상치는 1달러 73센트에서 1달러 83센트 정도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달러 정도의 예상치였고 연초에는 2.5달러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크게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분기는 비트코인의 무형자산 평가 손실까지 발생할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정확한 개수는 회사가 직접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구매했던 시기에 평균 매수 단가를 토대로 추측만이 가능한데 구매 이후 10%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걸 감안하면 현재는 약 4만 3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처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구매할 당시의 매수 가격은 3만 1,000달러에서 3만 2천 달러 사이였지만 작년 3분기에 약 2만 9천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서 손실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보유 단가는 2만 9,500달러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 최대 하락 가격인 17,800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개당 11,700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이번 분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은 약 5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감안한 이번 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늘 복잡한 계산을 하기보다 기업의 핵심 수치만을 사용해서 기존 실적의 평균에 입각해 예상치를 구합니다. 기존 실적치에 약간의 보정치만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괜히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중률이 높습니다. 이번 분기는 높아진 물가로 인해 차량 판매 가격이 상승하며 인도량 대비한 매출은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신 그만큼 높아진 원가 부담으로 인해 총이익과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비용은 평균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으로 인한 손실 5억 달러를 대입하면 이번 분기 예상되는 non-GAAP EPS는 1달러 85센트 정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2분기 판매량이 지금보다 더 나쁠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이 1달러 50센트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요. 의외로 판매량이 선방하면서 그때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아졌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실적이 예상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난 분기에도 테슬라는 모두의 예상을 압도하는 이익률을 보여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도 그런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2분기 실적은 분명 최근 내 테슬라 실적 발표 중 최악의 실적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 발표가 테슬라 주가에 꼭 악재가 될 것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죠. 악재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최악을 예상하는 동안은 오히려 주가에 하방 압력이 작용하다. 최악의 뉴스가 발표되고 나면 반대로 악재 요소가 사라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주식시장은 늘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바닥을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가동 중단이 없었던 6월에는 역대 최대 생산을 기록했습니다. 11만 8,877대를 생산하며 1월의 최고 기록이었던 11만 1,404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1월에는 베를린 공장과 오스틴 공장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기존 공장만으로도 생산량이 증가했는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베를린과 오스틴의 생산량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11만 2,413대를 생산했는데 기존 공장의 생산량만으로도
1월에 최고 기록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이 생산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하이 공장은 7월부터 생산 능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부분적인 생산 중단에 들어가 있는데요. 7월 14일까지 모델 Y 생산 라인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했고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는 모델 3 생산 라인이 업그레이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모두 완료되고 정상 가동이 시작되는 9월부터는 기존 월 7만 대 초중반 정도의 생산량이 20% 증가하여 8만 대 중후반까지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연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른 3분기 인도량은 37만 대 정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분기보다 무려 45% 증가한 수치고 지난 최대 실적인 31만 대보다도 20% 정도 더 많은 엄청난 실적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4분기는 전망이 더욱더 밝습니다. 일단 상하이 공장이 업그레이드로 인한 가동 중단 없이 생산 능력이 풀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최대 생산 체제에 돌입하고 베를린과 오스틴 공장도 생산량이 더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분기가 되면 총 45만 대가 넘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분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일단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고요. 공급망 악화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거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두 번째 리스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는 테슬라라는 기업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 환경에 의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외부적 리스크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나면 기업 실적 역시 급속도로 빠르게 회복하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2025년 주당 순이익 EPS는 $20 정도로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의 채 2배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상하는 2025년 판매량이 겨우 300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가까운 수년간 연 50%의 판매량 증가를 가이던스로 내놓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오피셜 예측이 맞는다고 가정하면 2025년에 470만 대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은 애널리스트 예상치의 2배가 훨씬 넘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측과 실제의 괴리 사이에서 큰 투자의 기회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앞에 확실한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미래에 불확실하지만 훨씬 더 큰 이익을 위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원을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만을 바라며 조금이라도 오르면 팔아서 약간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행위는 투기이자 도박에 불과하죠.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과 주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투자는 짧아도 3년 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 바람직하게는 경기 사이클을 2바퀴는 돌 정도의 시간축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의 약세장이 괴로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현금을 버는 대로 초특급 할인가에 내가 좋아하는 자산을 모아갈 수 있는 축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멘탈이 전부 다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영상에 사용된 자료들을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 영상 내용을 텍스트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 영상으로 다 올리지 못하는 중요한 뉴스나 저의 의견들을 자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방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블로그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